아이패드, 네, 사고는 싶은데 칩셋이 어떻고 벤치마크가 어쩌고 또 무슨 모델이 이렇게 많은지 또 비싼 가격대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머리 아프시죠?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습용부터 단순히 영상 시청 등 컨텐츠 소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시면 분명히 후회 없는 선택 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리뷰 밑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해볼 건데요. 모델별 차이부터 사용 용도별 제품 추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가성비 있는 모델까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칩셋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체감되지 않는 여러 조건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질 뿐이죠. 솔직히 벤치마크 점수가 몇 퍼센트가 올랐니 많이 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사도 역시 몇 퍼센트 성능 향상이 돼서 쾌적하군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조건들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블릿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에어니, 미니니, 10세대니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리뷰하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아이패드에는 기본형, 미니, 에어, 프로 라인업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성능이 좋은 순이고 미니와 에어는 성능과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니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의 컴팩트함, 에어는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죠. 사실 요즘엔 프로가 더 가볍지만요. 프로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 모델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충분히 자본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자기만족을 위해 극강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럼 먼저 기본형부터 어떤 분들이 사야 할지 또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바로 알아볼게요. 현재 최신 모델은 25년 4월 10일에 출시된 A16 128GB 용량 기준 52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화면은 11인치의 60Hz 주사율 지원하고요. 50만 원대로 아이패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죠. 인강기나 수업자료 등 학습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이고 당연히 게임이나 영상 시청용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다만 역시 가격이 싼 만큼 단점이 있는데요. 많이들 얘기하시는 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라미네이팅 미적용. 아이패드 기본형에는 터치 패널과 화면 사이의 공간을 줄여주는 라미네이팅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필기 시 화면에 펜슬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닌 한 겹 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필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애플 펜슬 2세대. 프로를 지원하지 않고 마그네틱 충전이 되지 않는데요. 11세대에서 애플 펜슬이 옆면에 자석으로 붙는다고 충전까지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붙기만 하는 거고 충전은 또 케이블로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저 역시도 라미네이팅이 없는 태블릿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대학생활 내내 사용하였고 지금도 10세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펜슬 활용을 많이 하시는 그림 작업을 주로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 외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또 반사방지 코팅 미적용 등과 같은 단점이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단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1세대와 10세대는 체감될 만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종된 10세대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쿠팡에 물량이 풀릴 때 구매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요가 많아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형을 살펴봤으니 상위 모델인 에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어, 가장 무난한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애플 펜슬 활용이 많으신 분들이 기본형 대신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신 모델은 25년 3월 12일에 출시된 M3 모델이고요. 128GB 용량 기준 94만 9천원입니다. 11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크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60Hz 주사율입니다. M1 모델부터 M3 모델까지 간단한 영상 작업, 문서 작업 등 모두 충분하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가능하니 꼭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가볍다는 의미에서 에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프로가 더 가벼워져 버렸죠. 이제는 기본형으로서 이미지가 강해지고 기본형은 보급형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형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합니다. 라미네이팅도 적용되고 애플 펜슬 프로
마그네틱 충전까지 지원하죠. 반사방지 코팅도 역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에 관해서는 저는 무조건 11인치를 추천드립니다. 13인치를 태블릿으로서의 휴대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13인치 같은 큰 화면에서 60Hz 주사율의 끊김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큰 화면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맥북 13인치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조금 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모델은 2024년 11월 21일에 국내 출시된 A17 프로 칩입니다. 7세대라고도 하죠. 128GB 용량 기준 749,000원이고 역시 60Hz 주사율 지원하고요. 화면은 8.3인치입니다. 왜 작은 게 기본형보다 비싸냐 하실 수 있지만 기본형보다 더 좋은 칩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애플 펜슬 프로까지도 지원을 하지만 필기를 많이 하시거나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실 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에어 모델을 2년 정도 사용해 봤었는데요. 화면이 작아서 뭔가를 적거나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카페나 독서실에 갈 때 가방에 다 챙겨서 갈 텐데 이게 작다고 해서 휴대성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느낌도 아니라서 뭔가 작업 효율을 위해 구매하시는 것은 비추천이고요. 다만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동시 지하철에서 전자책 많이 보시는 분들, 집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볼 때 태블릿의 크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델별로 정리해보면 1. 기본형 11세대, 가성비 훌륭하고 학습용,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성능은 충분하다. 물론 10세대도 충분하다. 두 번째, 에어 모델 M3 칩. 기본형에 비해 더 좋은 디스플레이 제공하고 필기감이 좋아졌다. 애플 펜슬 프로 지원한다.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와 반사방지가 적용됐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M1부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인 M1부터 M2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 세 번째 미니 7세대에 21 프로칩 8.3인치의 컴팩트한 크기, 전자책 많이 보시는 분들, 컨텐츠 소비용으로 태블릿의 크기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한다. 작업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역시 최고의 가성비는 학생분들이나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직장인분들까지 기본형 모델에 짜플 펜슬을 3만 원 정도 주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돈을 좀 더 쓰고 싶다, 펜슬 사용감이 중요하고 문서 작업이 많을 것 같다는 분들에게는 에어 모델의 정품 애플 펜슬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동시나 누워서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태블릿은 크다, 컨텐츠 소비용으로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프로 모델을 제외한 아이패드 모델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기기 구매는 결국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아 보이는 기능들에 너무 집착해서 조금만 더 하다가 모닝을 사려다가 벤츠를 사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실제로 애플이 그런 장난질을 참 잘하긴 하지만 필요한 기능의 적당한 가격대를 고려하시고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면 과감히 타협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꼭 후회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